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Proof Mathematical Induction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Mathematical Induction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학생들이 의견 준 것 중에 멘탈 관리 멘탈 관리를 글쎄요, 저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수시로 그 멘탈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고 싶은 것들은 많고 또 내가 해내고 싶은 수준도 있고, 그런데 나의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것들이 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 내 성과에 마음이 안 들고 그럴 때 가장 큰 그 멘탈의 적은 자기 자신이죠. 결국은 외부의 어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되거나 그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힘든데 그게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것도 힘들죠. 누구는 뭐가 있다, 누구는 멋지게 하고 다니고 옷도 멋있게 입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런 것들도 부럽죠. 어떤 성취를 이뤘다라던가 당연히 부럽죠, 사람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도 멘탈이 물론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자기 멘탈,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을 부수는 거는 내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 짧게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지난 한 달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마감에 쫓겨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형편없다거나 이럴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죠. 왜냐면 따로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부직이 늘 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럴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딱히 없어요. 대단한 게 없고,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밑에 적은 것처럼 또 허세 충전을 하거나 하는데, 쇼핑 다 아실 거고, 근데 그렇게 비싼 걸 사지도 않아요. 사소한 것들.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 연구실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마그넷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코카콜라 모양의 마그넷이, 그런 것들 사는 거 기분 좋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게임은 근데 제가 한때는 정말로 스타크래프트에 미쳐서,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 많은 학생들이 저도 게임에 미쳐봤어요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을지 동영상으로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을 즐기고 미쳐서 했던 수준은 좀 정말로 심했습니다. 네, 그걸 나중에 고백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전엔 그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휴대폰 게임으로 짧은 퍼즐 게임들이 있어요. 네. 머리를 그런 쪽으로 쓰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퍼즐 게임을 10분, 15분짜리를 한 판, 두 판 정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쇼핑이나 게임은 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허세 충전은 뭐냐면, 아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존감 이러는데 거창한 말은 모르겠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자체도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신경을 안 써.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볼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날 뭐 그렇게 뭐 경멸하거나 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나 자신에게 좀, 아, 너 괜찮아, 너 대단해, 너 좀 쓸만한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르시시즘이 내가 그냥 방구석에 그냥 남학생들 같으면 팬티 하나 입고 위에 런닝도 안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나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나르시시즘이 생기지는 않아요. 거기서까지 나르시시즘을 할 수 있다면, 자아도취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신승리의 최고봉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있어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뭐 옷을 아니면 사고 뭐 나가는 쇼핑 그 과정 자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뭐 밤 늦은 시간에 뭐 어디 공원을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햇살이 굉장히 따사로운, 좀 약간 덥더라도 따사로운 그런 열기가 가슴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날에 큰 길, 자동차들이 다니는 큰 길 옆을 이렇게 힘차게 걸어가면서 그 햇살과 구름과 세상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마치 그 순간만큼 나 자신은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객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관객인 거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 세상은 모두 다 배경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어떤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평소에는 좀 먹기 아까워했던, 돈이 드니까 그랬던 음식을 뭐 한 끼에 뭐 2만원 3만원 하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가, 옷을 뭐 한 10만원 20만원 하는 걸 사러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늘 하던 공부인데도 그냥 뭐 늘 집 앞이나 학교 앞이나 뭐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0원씩 써서 뭐 비싼 걸 먹으면서 일부러 그 식당에서 그런 걸 펼쳐놓고 밥 먹으면서 이런 걸 본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되게 내가 괜찮아 하는, 내가 미워하지 않는 상황에 좀 몰아넣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해본 학생들은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매번 그런 거에 빠져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 뭐 매번 그럴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가끔씩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 시간 강의를 하러 다니느라고 작은 소형차를 하나, 그 중고차를 어머니한테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고 서울은 낮에는 차가 정말 많이 막혀요. 그런데 이제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완전 옛날 시내 사대문이 아니라고 불리는 곳도 좀 한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시가 죽어 있진 않아요. 서울이니까. 그러면 차를 끌고 네, 새벽 1시, 2시에 그 서울 시내를 가는 거예요. 뭐 광장시장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청계천 옆을 가서 차를 세워놓고 청계천을 걸어 다닌다거나, 정말 그래도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많이 고요해진 그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명동, 새벽 3시에 명동을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아 뭐 이런 마치 도시의 뒷골목에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 있는 쓸쓸한 주인공 뭐 그런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낯선,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 낯선 상황 속에 정말 내가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낯설음, 근데 기분 나쁘지 않은,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은 좀 산뜻한 낯설음을 나한테 주는 것이 기분을 전환하고 나 자신을 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과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요즘 뭐 그렇게 해본 지 좀 오래됐는데 바빠서 한 번쯤 해야 될 때가 슬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무작정 책을 읽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선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런 거라서 얘기를 드렸고요.
딱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에 이걸 하기는 어렵죠. 좀 시간이 드니까. 시험 기간에는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딱 정해서, 저는 연구실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구실에 길다란 벤치 소파 놓고 이제 좀 30분씩 자고 그러는데, 예, 딱 약속을 정해놓고 진짜 30분만 자고 바로 이제 친구한테 물 끼얹어 달라 그러고 네,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처방과 좀 중장기적인 처방이 섞여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 다가올 텐데, 중간고사는 지나갔고 아마 이 동영상 볼 때쯤이면 네, 멘탈 관리 잘해서 네, 공부 한 만큼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스메리컬 인덕션 같이 보도록 하죠. 예제 3번입니다. Sum of squares. 이번에는 그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형태가 1부터 n까지 정수 제곱의 합은 6에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곱한 것.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P1은 1을 넣으면, 베이시스가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뭐 1에서 1까지의 제곱이 1의 제곱의 합은 1이겠죠. 우변은 1, 2, 3을 네, 1, 2, 3이 되죠. 네. 그걸 6으로 나누면 1이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Pn일 때 Pn 플러스 1이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Pn일 때를 우선 보면 1에서부터 K는 1에서부터 N까지 다 제곱으로 더한 거는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밑에서 요걸 활용을 할 거죠. 요걸 잘 체크해 두시고요. N까지 제곱의 합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의 곱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골 Pn 플러스 1은 지금 N 플러스 1까지의 제곱의 합은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N에다가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 여기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2N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니까요. 우선 Pn을 이용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까지의 제곱의 합은 앞에서 본 것처럼 N까지를 우선 이렇게 두고, N 플러스 1인데 N까지만 놔두고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항은 따로 이렇게 제곱으로 꺼내 놓습니다. 네, 꺼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N까지의 제곱은 이렇게 얘를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가져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 항을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에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남아있는 n 플러스 1의 제곱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n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남는 게 여기서는 n이랑 2n 플러스 1, 6분의 n이랑 2n 플러스 1, 오른쪽에서는 n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져 있었으니까 n 플러스 1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6으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6으로 쭉 통분을 하면 앞에 n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6분의 1에다가 통분을 하면 6n 플러스 6이니까 이건 2n 제곱이고 6n 하면은 7n 되고요. 플러스 6이니까 6을 적으면 6분의 2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6입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2n 플러스 3과 n 플러스 2예요. 그러면 6 나오고 3n, 4n 하면 7n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n 플러스 3과 n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앞으로 빼고 n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죠.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2n 플러스 3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참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요. 뭐 앞에 서메이션에서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내고 n번째 항까지 둬서 Pn에 대해서 가정한 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그 테크닉이, 그 기법이 그대로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은데 제곱이고 좀 이제 항이 약간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 할 수는 있는데 뭐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오랜만에 인수분해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어우씨 너랑 헤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났네
그래서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수분해가 나타났다는 거,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은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입니다. 네. Strong은 보통 수학에서는 이게 강하다가 아니라 뭐 강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수학적 의미로는 더 엄격한, 더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더 엄격하고 어려운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 가지고 되게 뭐 그 수론의 어떤 성질들을 이렇게 증명하고 뭐 이런 예제들을 여러 개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또 진도도 늦고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은 형태가 다 똑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Mathematical Induction이랑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문제는 같다. 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베이시스가 달라지는데 베이시스가 Mathematical Induction은 시작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은 어느 정도 제법 개수가 필요합니다. 일정 개수만큼 이 프레디킷 서술어를 옳은 명제라고 증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게 다 확인을 해놓으면 인덕티브 어썸션이 n에서 n 플러스 1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활용해요. 제가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n번째가 참이면 n 플러스 1번째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그런데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은 그렇게 안되고 a부터 n까지 뭐 꼭 시작점일 필요는 없는데 과거의 일정 개수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참임을 증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n이 참이다라는 조건만 그 식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 과거에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꽤 많은 과거의 이 항들이 다 참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의 서술어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Mathematical Induction과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은 가장 큰 차이는 뭐다? 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도미노 효과, 그 인덕티브 스텝을 구성을 할 때 몇 개의 과거항을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에서는 그냥 하나만 이용을 해서 충분했다면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에서는 2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용을 해야 그 다음 거가 참이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충분한 어떤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Stro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증명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여차저차 구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다? 더 많은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어렵다. 실례? 킹받네? 뭐 이러는 거죠. 네. 침착맨 그 이말년 씨가 하는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와, 그 톤 있잖아요. 그 얄미운 목소리 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부러울 정도야. 정말 어떻게 봐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어쩔 건데 이런 그 얄미운 표정,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네, 뭐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기에는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수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선 하나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의 예제 하나 봅시다. example 4번 Second Order Sequence입니다. 그러니까 2차 수열입니다. 2차 수열. 2차 수열 중에서도 지금 제일 쉬운 걸 갖고 왔어요, 일부러. 사실은 뭐 2차 수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건 뭐 제가 수열을 만약에 따로 이렇게 다루게 되면 거기서 하도록 하고 수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이산수학에서는 수열은 이렇게 그
체인 이퀘이션만 가지고 그냥 뭐 이용해서 계속 값을 계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컴퓨터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열 공부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A0가 1이고 어떤 시퀀스 수열이 있는데 시퀀스가 수열이에요. 수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열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A0가 1이고 A1은 3이고 AK는 2의 AK-1 마이너스 AK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가 2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P의 N은 AN이라는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의 형태다. N이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일 때 항상 AN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1로 표현될 수 있다. 두 개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시작점은 P1인데요. P1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면 A1은 3인데 이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맞고요. A2는 여기 5가 돼야 되는데 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인데 맞아요. 왜 맞냐면 요걸 넣어보면 알아요. 네. A1이 3이라는 건 이미 됐고 A2는 사실은 이걸 썼어야 되네요. 네. A2는 뭐 이 5가 어떻게 나왔냐를 굳이 따진다면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5는 A2는 2A1 빼기 A0니까 A1이 지금 3이잖아요. 그럼 6 빼기 A0가 1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맞다는 겁니다. 두 개만 알아보면 되는 이유가 요 식 자체가 지금 보면 과거항 두 개를 쓰고 있으니까 두 개만 알아보면 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개만 알아보면 되는데 가정을 하기를 1부터 P의 N까지 다 이렇게 다 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n 플러스 1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Pn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나요? A에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 여기다가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2N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1은 요 노란색 수식을 이용을 하는데 다만 K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은 2A의 N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A의 N 뿐만 아니라 A의 N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요 일반항 성질이 성립을 하니까 A의 N에 대해서는 2N 플러스 1을 넣고 A의 N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2N 플러스 1 자리에 여기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N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쭉 다 정리하면 4N 빼기 2N은 2N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2N 플러스 3이 딱 나와요. 바로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N 플러스 3 형태가 항상 나타난다. N과 Pn-1 정확히는 1부터 다 필요는 없고 N과 N-1 이렇게 두 개만 우리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가정하면 그 다음 P의 N 플러스 1도 이 일반항 형태를 항상 만족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너무 이제 길게 설명하면 설명하는 저도 힘들지만 당연히 저도 힘들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의미에서 짧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딱 이해가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바로 문제풀이에 그 수학적 기납법에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수학적 특히 스트롱 매스메리컬 인덕션은 문제 형태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수열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매스메리컬 인덕션과 거의 같고 거의 같은 형태로 증명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용하는 과거항이 Pn 뿐만 아니라 Pn-1 혹은 뭐 더 많이 나가는 경우 Pn-2 진짜 어려운 경우는 1부터 Pn까지 다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다. 그 부분만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스트롱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쓴다 뭐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쓴다 뭐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꼭 없고
뭐 스트롱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서 내 기술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만화 주인공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보다 보면 지금 이 수열 문제처럼 과거항을 2개를 써야지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게 딱 보이게 돼요.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답지에 스트롱 매스메리컬 인덕션을 써서 뭐 이렇게 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우면 다시 또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이번 마지막 페이지 밈은 수학 답안지입니다. Me in Math Exam, 수학 시험에서의 나라는 제목의 짤인데요. 헬프로 체크를 한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OMR 많이 쓰셨죠? 대학교에 와서는 안 쓰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다 온라인으로 볼 텐데,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는 환경에서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면은 이제 크롬북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학생이 한 분반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이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종이로 OMR 이렇게 휴대폰으로 자동 채점이 되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을 찍는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문제 보고 그 답안지에 이렇게 OMR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거기다 헬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좀 더 빠르고 그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고요. 밑에 제가 써놓은 말은 I can help you, reach me입니다. 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reach me,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다가 오시면 안 되고,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도움을 요청해야 제가 뭐 따로 뭐 공부도 더 이런 걸 해라 뭐 이렇게 질문하면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드립다 이렇게 시험 보다가 그럴 수는 없죠. 네. 물론 시험 볼 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OMR 카드를 사용해서 시험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토익 시험 같은 것들이 마지막이었겠죠. 네. 오랜만에 그걸 다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좀 뭐 낯설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는 면도 있고 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한 걸 많이 다 쏟아낼 수 있게끔 문제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제 개수가 많고 시간이 모자란 게 낫죠. 다 풀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막 하염없이 펜을 돌리게 되잖아요. 네. 중학교 때 이렇게 펜 돌리는 걸 배웠는데 뭐 다양한 펜 돌리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걸 못하겠어.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림에 보니까 왼손잡이네. 서양은 왼손잡이가 되게 많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로 글을 쓰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다 오른손으로 고치라고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셔서 실제 왼손잡이지만 글은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이 많긴 하죠. 밥 먹는 거나.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러분들 OMR 카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뭐 OMR 카드는 그냥 A4지에 인쇄된 뭐 이런 앤서 시트죠. 아무튼 그래서 객관식이 있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이산수학 프루프 증명 부분 매스메리컬 인덕션 파트가 끝났습니다. 증명 파트도 사실은 거의 한 강의 자리 2개 다 때려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좀 나누고 있는 편이어서 좀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인트로랑 오프닝, 그러니까 인트로 오프닝이랑 클로징 이렇게 찍다 보면 평소보다 좀 길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저 스스로. 그런데 뭐 학생들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앞뒤에 뭐가 있는 게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동영상 길어지는 건 모르고 딱 해서 30분만 수업을 할 거냐, 앞뒤에 딴 게 있는 걸 40분을 할 거냐, 뭐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뭐 이게 좀 더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기꺼이 뭐 저도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증명 파트가 다른 파트보다 더 어렵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증명 파트는 좀 그러니까 어렵냐가 아니라 어렵다라는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런데 증명이라서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이거 아니야 싶은 거를 명제 때도 그렇지만 수학적인 언어로 당연한 걸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명제에서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이제 증명은 더 길게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낯설고 힘들 수는 있으나 너무 이제 그거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제를 많이 넣어드리잖아요. 그죠? 또 자기 변명이 됐는데 예제들 중심으로 보란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예제를 보고 밑에 풀이 가리고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증명을 쓸 수 있나를 보면은 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최대한 어떤 문장, 일반 문장을 쓰지 않는 것도 수학적 언어로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과목이 영어 과목인가요? 라고 영어가 많다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다, 영어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함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제를 잘 따라하면서 수학적 표기법, 수학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체득한다면 명제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증명 파트까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다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증명 파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렵다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예제 풀어보다가 과제하다가 추가적으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